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전남적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섬 고향 하이도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인동추호 정신을 닮은 나무들을 심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섬 지역 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해저 관리 건설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돌파하며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13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햇볕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평화와 화해의 희망을 드높여 주었던 연대의 표현이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남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찬사입니다. 국민의 정부 당시 미국의 대북 포용 정책을 이끌며 전에 없이 진보했던 한반도의 평화. 한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세계적 지도자로 널리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그게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1300년 통일한 국가가 남이 멋대로 둘러 가려는 거 언제까지나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팬데믹 등 인류 공통의 위기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 국내의 정세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인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등 김대중 선양 사업에 나서고 있는 전라남도도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탁월한 통찰력과 태안은 오늘날 힘겨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속에 13년 전 떠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의 리더십이 국내 안팎에서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섬 고향 신안군 하이도에 커다란 숲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열매를 지켜내며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추호 정신을 닮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나고 자랐던 신안군 하이도. 생가로 가는 길가에 전에 없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여름에 맺힌 열매가 가을과 겨울을 지나 이듬해 여름까지 노랗게 익어가는 하귤나무입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처럼 한겨울에도 꿋꿋하게 열매를 달고 있는 하귤나무가 김대중 대통령의 섬 고향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열매를 열어서 그 다음에 6월까지 열매를 달고 있어 겨우내 열매를 달고 있는 인동과 똑같은 정신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귤나무를 여기 이 섬의 인동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 진입로에는 사계절 싱그러운 상록수 사이로 푸른 잔디밭이 길게 뻗었습니다. 생가 뒤편 언덕에는 김 대통령이 좋아했던 배롱나무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널찍한 공원으로 꾸며진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에 비해 조촐했던 김 대통령 생가의 아쉬움을 늦게나마 덜어내고 있는 겁니다. 김 대통령의 유지를 담아 한반도 평화의 숲으로 이름 붙여진 김대중 대통령의 공원 조성은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돌파하며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6,737명, 전남에서 7,591명의 확진자가 나와 총 14,328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광주는 1.13, 전남은 1.16을 기록했습니다. 완도군 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를 규탄했습니다. 허궁희 완도군 의회 의장 등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해류를 따라 우리 해역에도 유입되고 특히 수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완도군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서움중앙회가 내일 목포에서 제1회 지속가능한 서움 포럼을 개최하고 서움의 유산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서움중앙회는 서움 주민이 정회원으로 서움 출향민이 준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서움 관련 민간 행사와 정책 제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중국권의 물 폭탄과는 달리 전남 지역은 유례 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움 지역 물 사정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해저 관로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앞표도와 매화도 사이에 드넓은 갯벌과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저면 수십 미터 아래를 굴착해 두 섬을 잇는 작고 긴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에 상수도관을 넣어 매화도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지금 1단계 공사 진행률은 97%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수 시점은 10월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 터널은 앞으로 암태도까지 연결돼 자은도와 안좌도 등 신안 중부권 섬들이 물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상수원 바닥에 드러난 완도, 넙도. 지난 봄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 수돗물을 받을 수 있어 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제철을 맞은 섬 관광산업도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네, 가뭄이 들면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통을 사다 놨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받아갖고 쓰고 있어요.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보길도와 노하도, 인근 작은 섬에 해저 관로가 건설됩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저 관로를 통해 이들 섬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공사비는 43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달리도와 율도, 고흥 등량도와 상하 화도에도 상수도 해저 관로가 설치됐고 무안탄도는 내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늘만 쳐다보며 물 걱정을 달고 살았던 섬 주민들. 해저 관로를 통해 육지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껏 받아 쓸 수 있는 별천지 같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문화도시센터가 목포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목포 관련 기록물들을 공모합니다. 공모 물품은 목포시의 지리적, 역사적 변천과 생활 양식의 변화, 고유의 문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일기나 수첩, 생활용품 등입니다. 강진군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교육감 공약 사업인 학생 기본수당을 강진군에서부터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기본수당은 도내 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강진군은 고등학생 기준 50%를 군비로 대응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 2차 사업지구로 신안군 등 도내 6개 시군 24개 지구를 확정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지적 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내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기한 반발에 대해 심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도와주진 못할 망정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5명의 원고 중 생존한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을 따르기는커녕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도록 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거기서 당연히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받아야지요. 단돈 10원 한 입도 안 받았어요. 1심과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거듭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은 급기야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째인 내일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심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심리 불속행 결정을 하면 법원의 현금화 절차가 곧장 진행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남은 두 분마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더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처에도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불참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시도고, 강제동원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난 사안이라면서도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침해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망언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광복 77년 만에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아니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갈지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 낚시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에 허가받은 39척의 낚시 어선이 운영됩니다. 해남군 청사 내에서는 앞으로 일회용 컵을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일회용 컵의 청사 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그러나 민원인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군 청사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일회용 컵 반입과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무안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검거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였고 지명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목포 갓바위 인근 갯벌에서 50대 남성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숨진 남성의 소지품이 없어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마량면에 위치한 신마항의 명칭이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진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강진군은 신마항이 국도와 지방도, 군도가 방사형 형태로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국가어항인 마량항과 함께 서남해안권 종합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명칭 변경을 건의해왔습니다.